Hello. Hi guys, I'm Sean and welcome to Sean's Corner. Today, I'm gonna do something new. 네, 안녕하세요. 저는 Sean's Corner의 Sean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마술 관련 채널을 했었는데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국에서는 2학기가 이제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가장 어려워하신 부분인 1차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설명만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은 방정식, 항등식 가지고 이제 1차 방정식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문자와식에서 배우셨을 거지만 다항식과 단항식이 있어요. 요 다항식은 이제 항이 한 개 이상 인식을 말한다라고 이제 문자와식 단원에서 한번 말을 이제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단항식은 말 그대로 한자 풀이로 하면 항이 한 개인식.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식. 만을 다 사용해가지고 다항식. 그다음에 단항식은 이제 한 개, 단 한 개 할 때 그 단 해가지고 항이 한 개인식을 말한다고 문자와식 단어에서 한번 짚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1차 방정식 단원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식에서 나왔던 다항식과 단항식에 대해서 급하게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본 건데요. 다항식과 단항식을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1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이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에 일단은 이제 제대로 된 1차 방정식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방정식이랑 항등식은 둘 다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등식으로 이제 포괄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랑 항등식이 등식인 건 알겠는데 그럼 등식이 뭐냐? 등식은 좀 굵네요 펜이. 등식이란 그냥 쉽게 는이 있는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 때문에 그냥 등식이 있는 식 해가지고 는 그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나오는데요. 방정식은 이제 뭐냐면 방정식이란 여기다 적어볼게요. 다시 방정식. 방정식은 이제 x, y 같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데요. 그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식이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참, 뭐 거짓 이런 게 나왔는데 참이라는 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된다는 거고 거짓은 반대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식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x의 대입해서 그 수를 문자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입학 아니고요. 그래서 x에 따라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성립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정해져 있어요. 답으로. 그래서 방정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방정식을 푼다. x를 구한다. 답을 구한다.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그래서 뭐 해근답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근답 해가지고 다 같은 의미를 뜻하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해근 이제 항등식은 해근답이 없고요. 방정식에서는 해근 이렇게 뭐 답에서는 뭐 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이랑 함수랑 해근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근답에 따라서 그 해근답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식이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항등식도 알아봐야겠죠. 항등식이란 역시나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x의 값에 따라서 식이 성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x의 값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언제나 참이라고 할게요. 참이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x의 값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x가 1이든 2든 3이든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시를 들자면 2x 플러스 3은 뭐 5 잠시만요. 아니다. 2x 플러스 뭐 1이다. 이렇게 잠시만요. 예시를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보면 그 여기가 좌변 여기가 좌변 여기가 우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뭐 아실 테고 야 펜을 잘못 골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좌변 여기 우변 해가지고 오른쪽 우 왼쪽 좌 해가지고 좌변 우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등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하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 그리고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형태로 따지면 얘랑 지금 형태가 달라요. 얘는 2x 플러스 4고 얘는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괄호 닫고 이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2x 플러스 4로 하면 양변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x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2 플러스 4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항등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괄호를 풀어보거나 양변의 그 형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3은 뭐 2x 플러스 3 하면 제가 문제 하나 이렇게 준 거죠.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왜냐면 형태가 이쪽 같으면 x의 값에 상관없이 2 더하기 3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이 되는 식, 즉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정식이랑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우게 될 텐데 이제 셀카를 스크린샷 또는 뭐 이거를 나중에 계속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거를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은 이제 항등식과 항정식 아니고 항등식과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다면 이제는 여기서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큼직하게 적을게요. 첫 번째 계수, 다음에는 상수항. 야, 빵빵이가 소리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두 개의 그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수, 상수항, 이걸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출제가 되는데, 계수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자 앞에 위치한 수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찾아라 하면 문자 앞에 위치한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문자 앞에 위치했다는 것은 문자와 곱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x가 있어요. 그럼 x의 계수는 5인 거예요. 문자 앞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5x라는 게 이거를 풀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5 곱하기 x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계수란 문자와 곱해져 있는 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뭐 계수를 구해라 또는 뭐 계수가 뭐일 때 뭐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계수는 문자 앞에 위치한 수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로는 원리는 이제 문자와 곱해져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이제 문자가 곱해져 있지 않은 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수항은 이제 상수는 순수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는 이제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는 이제 숫자로만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를 상수라고 하는데요. 항이 붙었으니까 정수로만 이루어진 항. 그래서 곱해져 있는 수라고 하기보다는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항 구분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뭐 2x 플러스 뭐 3분의 2 곱하기 4는 3x 플러스 5 뭐 이렇게 될 때 이거를 나누려면 더하기 빼기 부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나눈 게 하나씩의 항이에요. 등식을 제외하고, 등호를 제외하고.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냥 한 항으로. 그래서 왜냐면 얘를 풀어주면 3분의 8이기 때문에 얘는 한 항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 기준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더하기나 빼기로만 이제 기준을 잡고 항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랑 상수항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정식, 항등식은 이제 성질이 딱히는 없어요. 성질은 이제 뭐 말하자면 그냥 양변이
같다라는 것만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자 성질이고요. 방정식은 반대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성질.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의 성질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은 상황이에요. A랑 B가 이렇게 같습니다. A랑 B가 같은데 양변에다가 플러스 C 잠시만요. 플러스 C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이랬을 경우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식의 성립이 됩니다. 이게 방정식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했을 때 식은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가 같을 경우 A 빼기 C는 B 빼기 C 요것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 같을 경우 이렇게 A, B가 같을 경우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경우 그대로 모두 성립이 됩니다. 식의 성립이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C라는 게 더하기랑 빼기에서는 얘네 둘한테는 적용이 되진 않는데 그 곱하기랑 나누기에서는 이제 C가 0이면 안 돼요. 왜냐면 C가 0일 경우 A, B가 같지 않으면 둘 다 0,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식이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인데 둘 다 0을 곱해버리면 0, 0으로 같아지지만 애초에 처음 A, B는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가 0이 아닐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거 곱하기와 나누기는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문제 옆에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괄호 이렇게 열고 괄호 닫고 해가지고 C는 0이 아니다 맨 밑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성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1차 방정식의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와 좀 이제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션스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